김발렌티나는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봄 기운이 완연한 5월의 긴 연휴. 그녀는 드디어 바쁜 회계 업무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시어머니 김태옥과 그 일가 친척들이 이미 집 앞마당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옥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너희 애들 데리고 당장 나가. 오늘은 우리 가족 차례야. 라고 소리쳤다. 김발렌티나는 멍하니 서 있었지만 남편 김성우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며 집 밖으로 밀어냈다. 이 집은 오늘 우리 가족 거야.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성우가 거칠게 소리쳤다. 발렌티나는 심장이 터질 듯 아팠지만 아이들을 꼭 붙잡고 울음을 참았다. 그 순간 그녀의 어머니 박경애가 전화를 받으며 다급히 말했다. 발레야, 내가 곧 갈게. 절대 혼자 있지 마. 그렇게 시작된 가평 전원주택의 가족 대치전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세 소문이 났다. 이웃집 김간의 아주머니는 이런 싸움, 우리 동네에서 처음 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끄덩이 잡아 끌다니 이거 거의 드라마 찍는 거 아니야? 라며 혀를 찼다. 발렌티나는 42세, 몸매는 입는 옷마다 늘씬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이었다. 오늘도 크림색 니트 원피스에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허리에 세련된 가죽 벨트를 매며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웨이브를 이루며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아들 민준, 14은 청바지에 경쾌한 운동화를 신었고 딸 수아, 11는 꽃무늬 원피스에 흰색 샌들을 신고 있었다. 친구인 지훈도 함께였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그 일가는 마당에 소파를 펴고 숯불에 고기를 굽고 있었다. 태옥은 붉은 머리 염색을 했고 커다란 진주 목걸이를 걸친 채로 냉랭한 눈빛으로 발렌티나를 쏘아보았다. 그 옆에는 태옥의 여동생과 조카 가족도 함께였다. 모두가 한껏 고급스러운 복장으로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라도 하는 듯 했다. 발렌티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쉴 권리가 있어요. 왜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와서 점령한 거죠? 태옥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성우가 이 집은 우리 가족 거라고 했어? 내가 뭔데 우리를 내쫓으려 해? 시집와서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조용히 해. 민준이 친구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엄마, 여기 너무 무서워. 저 사람들 우리를 구덕이라고 부른데 발렌티나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애쓰며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분노가 불타올랐다.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산 집 내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무례하게 굴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 그때 남편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계속 끊겼다. 결국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느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키를 줬다니까? 우리가 같이 쉬자고 했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발렌티나는 숨이 턱 막혔다.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배신한 거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이래? 성우는 대꾸 대신 전화를 끊었다. 발렌티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앞에서 한숨만 내쉬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어머니 박경애가 도착했다. 71세지만 운동선수 출신답게 여전히 건강한 몸매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녀는 강렬한 눈빛으로 시어머니 일행에게 다가갔다. 태옥 씨, 이건 발렌티나 딸의 집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박경애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 집 주인이야. 태옥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경애는 거침없이 담장 너머로 뛰어넘어 시어머니와 조카들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다가갔다. 내 딸과 손주들한테 손대는 사람은 누구든 내가 책임진다. 그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마치 영화 한 장면 같았다. 발렌티나는 아이들을 꼭 안으며 어머니의 강인함에 눈물을 흘렸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발렌티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가 진짜 집주인인지, 가족 간의 갈등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남편 성우의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진다.
가평의 전원주택마당은 어느새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발렌티나의 어머니 박경애는 한때 체육교사 출신답게 날렵한 몸동작으로 담장을 넘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 김태옥과 그 일행은 순간 움찔했다. 어린 시절 태권도장을 다녔던 발렌티나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강인할 줄 몰랐다며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다. 태옥은 붉은 염색 머리를 흔들며 이 집은 우리 가족의 것이다.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를 쫓아내려 하냐고 고함쳤다. 하지만 박경애는 단호하게 이 집은 딸 발렌티나 명의다. 법도 모르는 사람이 감히 내 딸과 손주를 괴롭히다니 내가 그냥 두겠냐고 맞받았다. 이때 조카인 김빅터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이거 SNS에 올리면 갑자기 너희 엄마가 얼마나 무례한지 전 국민이 알게 될 거야 라고 비웃었다. 발렌티나는 그런 행동에 분노했지만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빅터, 그만해. 이런 건 가족 사이에 푸는 게 맞아. 발렌티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빅터는 코웃음을 치며 가족. 이젠 우리 가족 아니잖아. 내가 이 집 주인이라면 증거를 보여봐 라고 도발했다. 발렌티나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보이며 이게 내 집 증명서야. 2년 전 할머니가 사시던 아파트를 팔아서 내가 직접 산 집이다 라고 말했다. 서류는 반짝이는 도장과 서명이 선명했다. 태옥은 이를 보고도 서류. 그딴 종이 몇 장으로 집을 뺏길 줄 알았냐 며 비웃었다. 그럼 성우는 왜 우리에게 열쇠를 줬냐고? 발렌티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야, 성우. 그 순간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또 끊겼다. 아, 남편은 또 어디서 술이나 마시고 있겠지. 발렌티나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때 아이들 민준과 수아가 두려운 표정으로 발렌티나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수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발렌티나는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걱정 마. 우리 엄마가 왔으니까. 우리가 지킬 거야 라고 약속했다. 그때 먼 발치에서 현관문이 열리며 성우가 느릿하게 걸어 나왔다. 그는 술기운이 약간 도는 듯했고 표정은 무심했다. 태옥이 반갑다는 듯 달려가 품에 안겼다. 성우야, 내가 와줘서 다행이야. 이 집은 우리 가족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태옥이 속삭이며 눈빛을 빛냈다. 성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래, 엄마 말이 맞아. 다 같이 잘 지내면 되지 라며 애매하게 웃었다. 발렌티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편은 언제나 이 모양이었다. 가족을 지키는 대신 눈치만 보고 타협하는 사람, 성우 씨, 이러면 안 됩니다. 발렌티나가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쉴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어머니에게 열쇠를 준 건 배신입니다. 성우는 그녀를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다. 그때 박경애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성우야, 내가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내가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성우는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다시 체념한 표정으로 엄마, 나도 힘들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발렌티나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서야 한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렌티나 씨. 이거 보세요. 지훈의 어머니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가왔다. 화면에는 누군가 찍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태옥과 빅터 일행이 이웃집 텃밭을 몰래 점령해 농작물을 훔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발렌티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거야. 그날 밤 가평의 전원주택에서 벌어진 가족 간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이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태옥 일당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일까? 다음 이야기에서 그 미스터리가 풀릴 것이다. 박경애는 거센 바람처럼 움직였다. 태옥 씨, 이 동네에서 그런 짓 하면 다 소문난다. 당신 가족이 이렇게까지 무례할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오랜 세월 쌓인 모성애가 묻어났다. 발렌티나는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집안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감돌았다. 발렌티나는 아이들이 잠든 뒤 거실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크림빛 니트 원피스 위로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흘러내리고 손가락 끝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야. 내 삶의 전부를 건 싸움이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렌티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발렌티나 씨, 저 김지훈 엄마입니다. 오늘 영상 보셨나요? 우리 동네에서 이 일로 난리가 났어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경찰도 이 가족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발렌티나는 답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발렌티나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했고 아이들은 그녀 곁에서 조용히 도왔다. 민주는 티셔츠 사이로 드러난 탄탄한 팔뚝을 자랑했고 수아는 꽃무늬 원피스 위에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훈도 함께하며 아이들 사이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 태옥은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녀는 조카 빅터와 함께 마을 이장과 몰래 접촉하며 발렌티나를 곤란하게 만들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이 집을 차지하는 법적 근거를 더 튼튼히 해야 한다. 태옥은 속삭이며 빅터에게 문서를 건넸다. 한편 성우는 점점 더 술에 의존하며 집안 문제에서 도망치듯 행동했다. 발렌티나는 그런 남편에게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꼈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이 싸움을 끝낼 거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날 밤, 발렌티나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성우가 당신에게 숨긴 비밀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으며 몸이 떨렸다. 누군가가 이 집 안팎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가평의 고요한 밤, 전원주택의 불빛 아래에서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발렌티나와 그녀의 가족은 앞으로 어떤 시련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익명의 메시지는 누구의 손에서 온 것일까?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이른 아침, 가평의 전원주택 주변은 안개가 살짝 내려앉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김발렌티나는 어두운 네이비색 트렌치코트에 검정 부츠를 매치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은 채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손목에는 얇은 은팔찌가 빛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어딘가 묘한 긴장감을 풍겼다. 그녀는 어제 밤 받은 익명 메시지 때문에 잠을 설치고 마음이 무거웠다. 성우가 숨긴 비밀, 머릿속을 수없이 맴돌았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민준과 수아는 새벽부터 밖으로 나와 나무 그네에서 놀고 있었고 지훈도 밝은 표정으로 그들과 어울렸다. 민준은 청바지에 흰 티셔츠, 머리는 약간 헝클어진 채로 나무 위 집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수아는 연분홍색 원피스에 작은 꽃핀을 꽂아 귀여움을 더했다. 발렌티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때 집 뒤편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발렌티나 씨, 이쪽으로 좀 와보시죠. 낯익은 목소리, 바로 지훈의 아버지 김상현이었다. 그는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어젯밤에 우리 동네 CCTV에서 찍힌 영상 중 일부예요. 태옥 씨 일행이 전원주택 주변에서 불법으로 땅을 점유하고 또 몰래 쓰레기를 버린 사실이 담겨 있죠. 발렌티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서류를 펼쳐보았다. 사진과 영상 캡처가 빼곡히 들어있었고 법적 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였다. 이걸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태옥 씨 일당이 더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성우 씨가 이 일에 개입되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발렌티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젠 숨지 않을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집을 지킬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다. 술기운이 남아있는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젠 그만두자, 발레야.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건 옳지 않아. 발렌티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차갑게 돌아섰다. 옳지 않다고? 당신이 처음부터 우리를 배신했잖아요. 어머니에게 열쇠를 준 것도, 거짓말로 나를 속인 것도. 성우는 한숨을 쉬며 그냥 엄마가 외로워서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이해해줘 라고 했다. 가족? 가족이라면 내 아이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나를 머리끄덩이 잡아 끌지도 말고. 발렌티나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말했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발렌티나는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다. 수아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으며 속삭였다. 엄마, 우리가 꼭 이길 수 있을까요? 발렌티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꼭 쥐었다. 우린 강해. 그리고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때 집 밖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발렌티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며 무언가를 훔쳐보는 듯했다.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밤은 깊어가고 가평의 전원주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비밀과 갈등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낯선 인물이 누구이며 그가 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밝혀질 것이다. 어느 흐린 저녁, 가평의 전원주택 앞마당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드리워졌다. 김발렌티나는 검은색 가죽 재킷에 슬림한 청바지를 입고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를 손가락 사이로 넘겼다. 손목에는 어머니가 선물한 은반지가 반짝였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교차했다.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민주는 흰 티셔츠에 검정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수아는 연한 분홍색 니트와 청반바지를 매치해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지훈도 함께 있었지만 오늘따라 말수가 적었다. 문득 현관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난 듯 거칠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도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했다. 발렌티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변호사님. 어떻게 저희 집에? 도현은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꺼내며 말했다. 이 서류를 전달하려고 왔습니다. 김태옥 씨 쪽에서 보낸 내용입니다. 발렌티나는 서류를 받아 들고 살짝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다. 그 속에는 집과 토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문서와 함께 이전에 보지 못한 유언장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뭐죠? 발렌티나가 물었다. 김태옥 씨가 주장하는 유언장입니다. 전 남편, 즉 성우 씨의 아버지가 남긴 것으로 이 집과 토지의 소유권을 태옥 씨에게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도현이 설명했다. 발렌티나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이 유언장, 날짜가 이상해요. 서명이 부자연스럽고 작성 시기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라서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 방에서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사람들. 우리 집을 뺏으려는 거야. 발렌티나는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아니야, 우리가 지킬 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도현은 한숨을 쉬며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과 주민들의 지지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라고 덧붙였다. 그때 발렌티나 휴대폰에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실은 언제나 빛난다. 믿으세요.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가평의 전원주택에는 밤이 깊어가고 한 가족의 운명을 건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갔다. 다음 이야기는 김발렌티나가 법정에서 맞닥뜨릴 예기치 못한 반전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담을 것이다. 깊은 밤, 가평 전원주택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김발렌티나는 하얀 셔츠에 검은 스키니 진을 매치하고 발목까지 오는 부츠를 신은 채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긴 머리칼 사이로 은은하게 비쳤고 손에는 차가운 커피잔을 꼭 쥐고 있었다. 긴장감과 피로가 뒤섞인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된 지도 벌써 몇 주가 지났다. 태옥과 그 일가는 집과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끈질기게 맞섰다. 변호사 김도현과 함께 발렌티나는 증거를 모으고 주민들의 증언을 받아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상대편도 만만치 않았다. 태옥 측 변호사는 집요했고 그들의 배경에는 지역 정치인과도 연결된 의혹이 있었다. 어느 날 발렌티나는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민주는 검은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지후는 밝은 노란색 재킷을 걸쳤다. 수아는 연분홍색 원피스 위에 청자켓을 걸치고 작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아이들의 표정은 밝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른들이 모르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다. 발렌티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해. 그날 밤 법원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태옥 측 변호사가 제출한 유언장에 대한 감정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전문가의 재감정 결과 해당 유언장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의 판사가 말했다. 발렌티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럴 리가. 그 문서는 위조된 거라고 들었는데 의 변호사 도현도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법적 지식뿐 아니라 감정 싸움도 치열해질 겁니다. 라고 말했다. 발렌티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꼭 안았다. 엄마가 끝까지 싸울 거야. 너희를 위한 거란다. 민주는 어른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힘내요 라고 속삭였다. 그때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왔다. 모든 진실은 빛을 본다. 숨겨진 열쇠는 내 손에 있다. 발렌티나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으며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집 뒤뜰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발렌티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찾아 들고 소리 없이 밖으로 나갔다. 누구세요? 그녀가 낮게 물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저는 태옥 씨의 오랜 친구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발렌티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진실이라니, 무슨 말이죠? 남자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다. 이 집에는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가평의 전원주택을 둘러싼 비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 다음 이야기에서 김발렌티나가 마주할 거대한 반전과 이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미스터리가 드러날 것이다. 새벽녘, 가평의 전원주택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김발렌티나는 진한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창문 너머로 어슴풀에 밝아오는 동틀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손에는 어머니가 오래전 건네준 작은 낡은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 묵직하게 자리한 숨겨진 상속자의 존재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날 오후 발렌티나는 변호사 김도현과 함께 오래된 법원 기록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류들 속에서 그녀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이름을 발견했다. 바로 고 김영수 씨의 비밀 자녀라 주장되는 인물의 이름이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발렌티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은 차분히 말했다. 영수 씨가 남긴 유산 분배에 대해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인물이 실제 법적 상속자라면 우리 사건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며칠 후 발렌티나는 그 의문의 인물을 만나기 위해 서울 외곽의 한 카페에 갔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이름은 김준호. 깔끔하게 정돈된 단발머리에 흰 셔츠와 진한 청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눈빛은 깊고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김발렌티나 씨 맞으시죠? 저는 김준호입니다.
그가 조용히 인사했다. 발렌티나는 긴장하며 네, 당신이 정말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최근에야 제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서류를 통해서요. 하지만 지금까지 가족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태옥 씨 일행이 이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발렌티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 결의를 다졌다. 우리 함께 이긴다면 아이들과 저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발렌티나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엄마의 어깨를 토닥이며 엄마, 우린 언제나 엄마 편이야 라고 말했고 수아는 작은 손으로 엄마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바깥에서는 여전히 태옥 씨와 그 일행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법적 압박과 동시에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 발렌티나 가족을 압박하려 했다. 가평 전원주택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 전면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숨겨진 상속자 김준호와 김발렌티나 두 사람이 있었다.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진실과 이 가족이 맞닥뜨릴 운명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온다. 아침 햇살이 가평 전원주택 마당을 부드럽게 감쌌다. 김발렌티나는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회색 슬랙스를 입고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단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껏 겪은 고난을 견뎌낸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김준호와의 만남 이후 발렌티나는 더욱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도현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증거들을 정리하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옥 일가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했다. 그들은 마을 회관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열고 발렌티나 가족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다. 저 여자가 집을 빼앗으려 한다더라.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주제에. 마을 어르신들의 입에서 퍼지는 험담은 점점 심각해졌다. 발렌티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엄마의 강인함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 주민 대표인 이장님이 발렌티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중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발렌티나 씨, 이 마을에서 오래 살려면 모두와 화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은 법이고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요. 발렌티나는 고개를 숙이며 이장님, 저도 이 마을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집과 가족을 지키는 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때 집 뒤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민주는 나무 그네에 앉아 바람에 머리를 날리며 말했다. 엄마, 우리 꼭 이길 거야. 내가 우리 편이니까 수아도 환하게 웃으며 엄마, 힘내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라고 외쳤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태옥이 화려한 붉은색 한복 저고리를 입고 등장했다. 그녀의 입가에는 냉소가 떠돌았다. 발렌티나, 내가 아무리 법을 들이밀어도 이 집은 결국 우리 가족 차지야. 포기해라. 발렌티나는 태옥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당신의 계략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가족과 이 집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태옥은 비웃으며 그래, 그럼 지켜봐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라고 경고했다. 그날 밤 발렌티나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가족은 함께라서 강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녀가 속삭이자 민준과 수아는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낯선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며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했다. 가평의 전원주택에 들이운 가족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숨겨진 진실과 배신, 그리고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배신과 뜻밖의 동맹, 그리고 이 가족이 극복해야 할 마지막 시련을 담을 것이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가평 전원주택의 나무 지붕 위로 빗방울이 조용히 떨어졌다. 김발렌티나는 검은색 트렌치코트에 짙은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무겁게 내려앉은 마음을 안고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굳건했지만 속 깊은 곳에는 피로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나타났다. 낯익은 얼굴, 바로 김준호였다. 그는 짙은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발렌티나 씨,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발렌티나는 조용히 그를 맞이하며 무슨 증거죠? 라고 물었다. 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 서류는 김태옥 씨가 숨기고 있던 과거의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한때 이 땅의 소유권이 다른 인물에게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우리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발렌티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훑어보았다. 오래된 문서였지만 분명한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법원에 제출하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우선 변호사 도현 씨와 상의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취재하던 지역 기자들도 우리 편입니다. 언론의 힘도 빌릴 생각입니다. 라고 답했다. 그날 밤 발렌티나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민주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수아도 작은 목소리로 엄마, 힘내세요. 우리 모두 엄마 편이에요. 라고 응원했다. 발렌티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함께니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발렌티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누구세요? 무슨 일로 여기 오셨나요? 그림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태옥 씨와 관련된 내부 고발자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발렌티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문을 열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 순간 가평 전원주택을 둘러싼 어둠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싸움의 서막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가져온 비밀과 그로 인해 뒤바뀔 가족의 운명이 드러난다. 그리고 김발렌티나가 마주할 가장 큰 시련과 선택의 순간이 펼쳐질 것이다. 이른 새벽, 가평의 전원주택 주변은 고요했다. 김발렌티나는 연한 회색 니트에 검은 레깅스를 입고 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흐릿하게 비치는 새벽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며칠 전 찾아온 내부 고발자 김태훈은 태옥 일가가 감춰온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다. 바로 태옥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매입한 토지와 그 과정에서 이용된 가짜 서류들에 관한 증거였다. 김발렌티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며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발렌티나 씨, 이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변호사 김도현이 신중하게 말했다. 그의 손에는 태옥이 몰래 작성한 계약서와 위조 문서들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상대방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더 강력한 압박과 위협이 예상됩니다. 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날 오후, 발렌티나는 아이들과 함께 마을 산책에 나섰다. 민주는 푸른 후드티에 진한 청바지를 입고 수아는 밝은 노란색 원피스에 흰색 운동화를 신었다. 지훈도 함께였지만 세 아이들은 저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했다. 엄마, 우리가 엄마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수아가 발렌티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발렌티나는 미소 지으며 우리 가족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할 거야 라고 답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발렌티나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렌티나 씨, 조심하세요. 태옥 씨 측에서 당신과 아이들을 위협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익명의 목소리가 경고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발렌티나는 아이들을 꼭 안았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게요.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렌티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거실 구석으로 숨으며 조용히 숨을 죽였다. 이게 다 뭐야, 발렌티나. 이 집에서 당장 나가. 태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가평의 전원주택에 들이운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가족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에서 김발렌티나는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그 긴박한 순간들이 펼쳐질 것이다.